그 노동법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일단 다 증거를 남기셔야 돼요. 4대 보험을 안 들겠다고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려운 질문을 첫 번째 질문부터. 실은 이제 그도 그럴 것이 4대 보험이 이제 우리 급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4%,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소상공인이 하는 뭐 작은 회사나 또 그런 가게 와서 일하는 분들은 이게 이제 또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겠다 실제 얘기를 하시고, 뭐 우리 남편이 건보를 내는데 거기 이름 올려져가 있으니까 나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전 노무사니까 그래도 4대 보험을 내고, 예, 원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일단 이런 원론적인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되죠. 일단 아마 그 기장하시는 세무사님들이 가만 안 계실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인건비를 비용으로 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굉장히 큰 포션인데 이거를 비용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로 인한 세금적인 손해, 이런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이제 노무사로서 들을 수 있는 다른 실제적인 이유는 그 사장님들은 원천징수 의무라는 거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원천징수 의무는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나라님들이 바쁘시잖아요. 세금 걷어서 살림을 하는데, 쉬운 말로 이거를 일일이 거두러 다닐 수 없으니까 사장님들께 세금이든 세금 비슷한 준조세라고 하죠. 이 4대 보험이든 걷어서 니네가 내라, 이런 미션을 어떻게 보면 부여를 한 건데, 합의하에 이걸 안 하겠다 한 거예요. 가령 그럼 이거 가지고 고용부에서 아니면은 4대 보험을 총괄하는 뭐 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와서 점검을 한다. 아니, 이 사람은 4대 보험 내야 되는데 왜 안 냈지? 왜 4대 보험 다 안 내고 일용 처리를 했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럼 누가 이거를 다 내야 되느냐? 일단 사업주가 양쪽에 걷어서 내야 될 거를 자기가 부담해서 다 내고 근로자한테 이제 추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겠죠. 근로자들이 뭐 들락날락하니까 퇴사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설사 있다 하더라도 2년치, 3년치를 소급해서 내라는 것도 힘들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법대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보고요.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사장님들은 아니, 너무 언론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4대 보험 다 뗀다 그러면은 근로자들이 우리 뭐 가게 와서 일을 하느냐. 실은 14.15%, 뭐 근로소득세까지 15% 이상 되는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3.3% 사업소득 처리한다는 말이 너무 크잖아요, 갭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람은 못 구할 텐데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이제 세팅을 그렇게 음지에서 양지로 가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많은 수당은 다 챙겨줬는데 퇴직하면서 느닷없이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네,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경우에 솔직히 사장님들은 굉장히 속은 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우리 직원들 늦게까지 일하니까 자기는 챙긴다고, 마음 쓴다고, 뭐 교통비도 주고 뭐 야간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신 건데, 느닷없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요. 속상하시죠. 그렇지만 주휴수당이라는 건 법에서 주게 정해져 있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거를 많이 줬으니까 안 줘도 된다, 이렇게는 솔직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사들 한번 만나시면 좋죠. 기본적으로 우리 급여 항목을 체크를 해보시고, 이렇게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게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엄한 거 주고 계신다 그러면은 항목 조정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거 좀 하면 좋겠다 얘기 드리고요. 주휴수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설명 더 드릴까요? 실은 주휴수당은 전 세계에서 대만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제도죠. 뭐 예전에 우리나라가 산업기 이렇게 막 나를 발전하고 이럴 때 근로자들 급여를 좀 더 보전해 주고자, 급여들이 낮으니까 수준을 보존하고자 이런 것들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뭐 그렇게 예전하고 똑같지는 않으니까 좀 없어져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또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주휴수당 없애자 말자 폐지의 논의도 있지만, 그건 폐지된 거고요. 아직은 법에 살아있으니까요. 일단 법에 있는 수당부터 먼저 챙겨주십사. 요거 하나 당부드리고요. 하나 더 덧붙여서, 우리는 주휴수당도 준다. 내가 주휴수당이라는 거 이제 알았어요. 사장님이 존재를 알고 요거를 포함시켜서 줘야겠구나, 요거까지 계산해서 이만큼 줘야지 라고 혼자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근로계약서에 그 급여 항목들을 쓸 때
예를 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주신다 그러면 요 기본급은 주휴수당 이거를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포함해서 주는 거다. 이걸 특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법으로 명시 의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서면 명시해야 주휴수당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 뭐 명절 상해도 챙기시고, 교통비도 챙기시고, 뭐 야간 수당은 당연히 줘야 되는 법정 수당이니까 차치하고라도 나머지 것들 법에서 안 주는 거, 안 줘도 되는 거 다 주시고, 또 막상 법정 수당 안 줬다가 뭐 이렇게 진정 걸리면 서로 속상한 일이니까 좀 그런 식의 제대로 된 법에 맞는 세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큽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노무사라서 일개 노무사라서 어떤 정책적인 거를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질문인데요. 그렇지만 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16.4%, 2019년도에 10.6% 올랐거든요. 거의 30%가 오른 거잖아요. 이걸 누가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장에서는 힘들어들 하시고 실제 식당 하시는 분들 예를 잠깐 들자면 사람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아니면 가족이 운영한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는데요. 일단 뭐 방법은 글쎄요. 일단 최저임금은 법에서 요거 이상은 주라고 하는 거니까 그 최저 기준은 뭐 어쨌든 뭐 맞추시는 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식당들 보면 가끔 브레이크 타임 간판 걸려 있잖아요. 그게 막 으리번쩍한 뭐 그런 레스토랑에서만 그런 거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정말 식당은 길게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최저임금 많이 올랐고 이 급여 수준을 맞추자니 중간에 근로시간을 덜어내는 거예요. 휴게로. 이런 브레이크 타임을 운영해서라도 급여를 맞추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물론 이제 브레이크 타임 걸어놓고 안에서 마늘 까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휴게가 아니니까. 진짜로 이게 사장님의 지혜시야에서 그 지시라 그러거든요. 업무상 지시 이런 거를 않는 지배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완전 휴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딱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면 그거는 근로시간에서 덜어낼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방법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좀 덜 바쁠 때 쉬게 한다든지 꼭 주휴가 1일일 필요는 없거든요. 주휴를 이틀을 부여한다든지 물론 주휴는 유급이긴 하지만 뭐 무휴로 해가 휴무로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휴일 휴가 근로시간을 다시 세팅해서 이거 좀 방법을 찾아봐야죠. 네. 한 일주일 일하다가 직원이 당일 아침에 그것도 문자로 오늘부터 일 안 할 테니 어느 무슨 계좌로 보내라고 합니다. 이런 기본도 안 지키는 사람에게까지 월급을 줘야 하나요? 네, 주셔야 돼요. 이 영상 보시면 굉장히 사장님들이 화를 내실 텐데요. 아니 소상공인연합회 자문이라더니 왜 우리 편을 하나도 안 들어주고 다 줘야 된다고 근로자 편에서 얘기를 하냐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도 그럴 것이 노동법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법이에요. 그러려고 나온 법이거든요. 민법이 있잖아요. 계약관계는. 근데 민법으로 그냥 그대로 네트 적용했을 때 너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이 근로자를 끌어올리려고 보호하려고 나온 사회법이 노동법이다 보니까 사람들 느끼시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내 편 하나도 안 들어준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원래 그런 법이니까 일단 이에 대한 얘기는 좀 차치하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아니 일주일 일하고 당일 아침에 문자로 뭐 나가니 못 나가니 그리고 제 계좌는 여기니까 여기로 월급 보내세요 그러면 어떤 사장님이고 화가 안 나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에티켓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요. 또 법은 법이라서 일단은 주시고 뭔가 그 뒤에 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 취하시되 일단 이건 주셔야 된다. 솔직히 이제 이거 버티다가 왜냐하면 사장님도 사람이잖아요. 감정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너한테는 이거 못 줘. 이렇게 버티시다가 또 근로자들이 고용부 진정 놓고 막 이래요. 일주일치 진짜 급여 때문에. 뭐 하루치 급여 갖고도 진정을 넣더라고요. 그러면 또 고용부 가서 조사받으시고 또 거기서 어차피 주셔야 될 돈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더 속상하고 길게 속상하고 결국 줘야 될 돈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줄 거 주고 빨리 끝내고 그냥 속상하신 것도 빨리 털고 이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답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엔 무단결근입니다. 전화해도 문자를 보내도 연락이 되질 않는 직원을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나요? 이건 더 심각하네요. 그렇죠? 무단결근.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한국노동법의 가장 큰 특징이요. 해고가 쉽지 않다는 거.
어떻게 보면 무단결근하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근태적인 거를 사항도 지키지 않는 근로자는 그냥 우리가 정리하고 해고하고 새로 뽑아서 쓰면 되는데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한 달쯤 있다 나타나서 나를 무단으로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뭐 이런 진정을 내거나 부당해 구제 신청을 내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일단 다 증거를 남기셔야 돼요. 메시지로 지금 며칠째 연락도 안 받고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일할 의향이 있느냐, 의향을 물어보시고요. 그래도 답이 없다 그러시면 일단 입사할 때 다 등본 한 톨씩은 받아 놓으시잖아요. 4대 보험 신고하시려고 그러면 주소지나 가족상 확인이 필요하니까 등본 받아 놓은 게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있는 주소지로 내용 증명 보내시는 거예요. 방금 그런 사항, 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뭘 며칠 이렇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이러한 이제 의사 타진을 위한 어떤 시도를 했는데 답이 없다. 근데 이제 당신으로 인한 이런 공백을 우리는 계속 안고 가기에는 우리는 가게 장사해야 되니까 이거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뭐 며칠까지 계속 일할 건지 말 건지 알려달라. 그때까지도 답이 없다 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때는 계속 일할 의향이 없다는 걸로 판단하고 채용 공고도 내고 다른 사람도 구해보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겠다. 이걸 내용 증명으로. 실은 이제 왜 이게 조금 구차하게 무슨 문자도 남기라 그러고 내용 증명 얘기를 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저도 올해 17년 차 노무사거든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노동법 하는 사람들 약간 특히 더 실무적으로 인사노무를 한다. 그리고 사장이다. 내가 소규모 사업장 이런 분들은 좀 방어적으로 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멀쩡하게 있다가 안 나오다가 뭐 갑자기 부당해고 했냐는 이런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도 좀 가정을 하고요. 그때 우리가 부당해고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오히려 억울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해내야 되는 그 책임이 어쨌든 사업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방어적인 상황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액션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문자도 보내보시고 일부러 증빙을 좀 남기고 내용 증명까지 보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사람 구하시고 이런 프로세스로 좀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상공인분들에게 노무 관련으로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은? 고용부 진정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 이제 친노동적인 정책을 정부에서 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만 불만이어도 다 진정을 걸고 괴롭힌다고 신고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진정까지 가는 데의 어떤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다 감정이 상해서거든요. 감정이 상해서 하루치 월급, 일주일치 월급 더 좋네, 덜 좋네, 퇴직금이 잘못됐네 이렇게 가는 거고 또 사장님들도 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걸 갖고 진정을 걸고 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직원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너희 우리 사무실 와서 막 백년지기 뭐 인연을 만나고 배필을 만나고 그리고 뭐 베스트 프렌드를 만들고 그런 거 아니지 않냐. 그런 인간관계 아니지 않냐. 그냥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니까 최소한의 예의 지키고 해야 될 일 하고 그러면 다 한 거다.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느낄 수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런 감정 상하지 않게 서로 배려하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그렇다 그러면 실은 노동 분쟁은 딱 절반 정도 줄어들 수 있어요. 거기다 이제 근로계약서까지 잘 쓰신다면 또 그거를 절반으로 다운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굉장히 낮은 이 문턱을 갖고 있는 주위에 있는 노무사님들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서로 노동 문제가 없이 조금 이런 데 있어서는 마음 쓰지 않고 본인의 업무에 본인의 비즈니스에 좀 신경 쓰실 수 있고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것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